선수에 따른 국회의원의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의원하기 딱 좋은 선수가 삼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천의 삼선 의원 중에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남동갑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인천 지역에서도 이제 맏형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삼선이 딱 선수로서 좋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데 그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국회는 상임위 위주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상임위에서는 예산도 심의하고 법안도 심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문회, 그다음에 이제 국정감사를 총괄적으로 주도를 하게 되는데요. 삼선 위원이 되면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삼선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저는 이제 30여 년의 국토부에서의 공무원 생활과 6년에 걸치는 이제 국회 활동을 통해서 동료 의원들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할 거고요. 20대와 21대 의정 활동하셨는데 지역 일꾼으로서 아무래도 그 얘기부터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참 잘한 것 같고 이 부분은 아직도 아주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정치를 하면서 가장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인천 지역의 교통망을 확충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연수구나 남동구의 인천 서남부권은 서울로 가는 철도망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송내나 동암으로 나가서 철도를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수 청학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 지역인 논현, 도림, 서창을 거치는 제2경인선을 제가 2018년 재보궐선거 때 구상을 해서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것이 지금 민자 적격성 심사를 들어가 있습니다. 즉 재정으로 하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들어가 있고요. 금년 연말에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가 잘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만일 그게 되면 민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를 하면 120년 만에 서울로 가는 철도가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비 타당성 통과 가능성이 높다. 예. 어떤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이제 한 3차례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예. 이번에 시행을 하는 것은 민간 회사에서 민자로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노선이 GTX B 노선하고도 또 연계가 돼 있고요. GTX B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좀 높여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토위는 사실 모든 국회의원이 가고 싶어하는 데고 차관 출신이셨으니까 쉽게 가시긴 하셨는데 상임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원래 삼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31분이 상임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득표도 186표로 상임위원장이 되셨어요. 어떤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제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30여 년의 그 공무원 생활을 했고 차관으로 공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8년의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21대 때 마지막 국회에서 국토위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도 그렇고 동료 의원들도 저희 전문성을 인정해 주셨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근데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국회가 언론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3분의 2쪽 개원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언론에서 이제 반쪽 개원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고 그럼 국토위는 언제 상임위가 열려서 또 여당 의원들과 함께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야의 정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기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민생 문제를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에 어제 그 상임위를 저희가 의원 수에 따라서 가져올 수 있는 11개를 먼저 상임위원장을 지명을 해서 임명을 국회에 선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생 문제가 우선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상임위를 소집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 예,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요. 예. 오늘 의원들 이제 저희 의원들하고 사전 회의도 했고 그 의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왜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드렸냐면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아니 네. 저희는 오늘 뭐 회의도 했고 사전에 네. 다 준비할 것도 있고 왜냐하면 저희끼리 하는 것보다는 정부를 참여시켜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요. 지금 아마 오늘부터 간사가 정부하고 접촉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국민의힘 쪽에도 간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이랑 좀 소통을 해보셨어요?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보이콧 형태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간사가 내정이 돼 있을 텐데 아직 뭐 간사끼리 접촉은 없고요. 아마 저희가 민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또 한편에서는 국민의힘을 잘 설득을 해서 잘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 알겠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뭔가 해보겠다. 네, 상임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인데 결국 이제 민생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건데 전세 사기 특별법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나 야당은 선구제 후 회수하자 이런 얘기인 거고 정부가 이제 정부안 새로 내놓은 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보통은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에는 두 가지 법안의 차이,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과 그리고 야당의 그 법안의 차이를 잘 이렇게 이해를 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이해를 좀 하게 해주신다면. 저희 이제 1년 전에 전세 사기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통과시킬 때 대출 위주의 구제책이었고요. 그 안에는 이제 피해자가 원하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하고 LH가 매입해서 살 수 있도록 피해자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이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법안을 만들면서 아무래도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우려가 있어서 6개월 시행을 해보고 부족하면 보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역시 6개월 지나서 평가를 해보니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태 조사가 명확하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에서는 선구제, 즉 다시 말해서 먼저 피해를 좀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그거를 공공기관에서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후 구상 법안을 개정안을 냈는데요. 선구제에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선구제는 100% 다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안에 한 30% 정도인데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평가를 해서 한 30% 정도를 먼저 보상을 해주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매수 청구권, 피해자가 원하면 가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LH가 매입을 하고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 LH가 매입 임대예요.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거하고 성격이 같아요. 거기다가 선택지를 하나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안은 무조건 선구제를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00% 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 매입 임대, 선구제, 후 구상, 선택지를 넓혀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건데 정부가 느닷없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하루를 앞두고 LH 매입 임대를 통해서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매입 임대를 좀 더 넓히겠다. 그런데 LH 매입 임대는 없던 제도가 아니고 기존의 특별법에 있었는데 여태까지 1년 동안 2건 매입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발표한 안 중에 가장 약점이 뭐냐 하면 매입 임대는 LH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입을 해야 해당 주택을 매입을 해야 그 다음에 뭐 이제 들어가 살게 하든지 이제 뭐 이렇게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 매입 자체가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어서 쉽지 않을 거다 하는 게 저희 판단이고 돈도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부 주장은. 근데 선구제 후 아까 구상 말씀드렸는데 17,500여 분이 지금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평균 전세 가격이 1억 3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30% 정도
보상을 해드리면 17,000명이 다 했을 때 6,800억이에요. 이제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다 17,000명이 선구제 받을 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6,800억에다. 자, 매입임대 LH가 매입을 한다고 치고 17,000가구를 과연 매입할 때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경공매에 참여해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1억 3천 전세 가격인데 한 집값을 1억 3천으로 보고 곱하기 17,000 하면 이거는 그래서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뭐 정부가 진일보한 거는 맞아요. 그 매입 임대를 좀 더 확대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뭐 정부안이 정식으로 제출되면 정부안을 함께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부안에다가 또 거기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은 그렇죠. 우리가 다 메우겠다. 메꿔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제가 그럼, 예,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